예, 안녕하세요. 세계지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재 수능 특강 13페이지 수능 실전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억에서 미음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우선 지도를 먼저 볼게요. 지도에 나온 정보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역별 S커피 전문점의 분포래요. 내용을 보니까. 그럼 S커피 아마 이게 스타벅스를 의미하겠죠, 그죠? 스타벅스. 그리고 범례를 보니까는 이렇게 매장의 수가 있습니다. 원의 이 크기가 클수록 매장의 수가 많다라고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북아메리카 지역에 거의 17,000개 정도, 아시아에는 거의 한 이제 10,000개 정도 가까이 되네요.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 대륙별로 S커피 전문점이 몇 개가 매장이 몇 개인가라는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부터 좀 읽어볼게요. 전 세계에 약 29,000개, 거의 3만 개 가까이 되네요. 에스커피 전문점이 있다. 본사가 어디에 있냐 봤더니 미국 워싱턴주의 시애틀에 위치하고 있다. 선생님, 본사는 보통 자국에 보통 대도시에 두는 것이 좀 보통입니다. 그 위치를 봤더니 북위 47도 34분 51초, 북위 47도 34분 51도. 이게 위도 정보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경도 정보는 보니까는 서경 122도 20분 08초,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거를 공간 정보다라고 얘기해요. 공간 정보. 공간 정보에서 숫자로 나타냈기 때문에 이거를 뭔지 수리적 위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리적 위치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계 여러 국가에 진출하여 어디에서나 비슷한 품질의 커피와 음료를 제공한다. 또한 S커피 전문점은 커피와 음료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용품들도 많이 판매하고 있다. 가령 스타벅스에서 판매하는 머그컵, 텀블러라든지 키홀더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판매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S커피 전문점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매장을 만들어 지역화 특화 상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 내용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몇 가지를 좀 앞서서 보도록 할게요. 보고서 지리 정보의 종류는 크게 공간 정보, 속성 정보, 관계 정보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볼 수 있어요. 뭐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시간 정보라는 게 있기도 합니다. 시간 정보. 공간 정보는 뭐냐? 위치를 나타내 주는 거야. 또는 형태. 특히 이제 위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주소 또는 위도와 경도, 이것이 공간 정보에 해당된다. 재선 요구의 주소를 찾아봤더니 주소가 이래요. 공간 정보라는 거죠. 또는 제천 요구의 경도와 위도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 위도는 30, 이게 좀 빠졌어요. 그죠? 북이 37도 8분에 해당되고 경도는 동경 128도 12분에 해당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공간 정보라고 한다라고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속성 정보, 장소가 가진 자연적인 특성, 인문적인 특성을 속성 정보라고 한다. 특성이에요, 특성. 음. 자연적인 특성에는 뭐 기후라든지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죠? 인문적인 특성은 그 지역의 뭐 산업, 인구,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가령 제천여고의 속성 정보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일반고이다. 인문계 일반고죠. 그 여학교이다. 총 잘못 썼네요, 그죠? 총 24급이죠, 그죠? 우리가 83, 24. 교사는 51명이에요. 제천여고의 어떤 특성, 특징을 알려주는 정보를 속성 정보라고 합니다. 또 이제 제천의 특징은 제천의 기후 특징이네요, 그죠? 최한월,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씨 미만이고, 최난월, 가장 따뜻한 더운 달 8월 달이 되겠죠. 이건 1월 달이 되고 이건 8월 달이 되겠죠, 그죠? 평균 기온이 10도씨 이상인 냉대 기후다. 이게 앞에서 보여준 것들이 냉대 기후의 특성이거든요. 제천은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후적으로는 냉대 기후의 특성이 나타난다. 하나의 속성 정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관계 정보는 한 장소와 다른 장소, 결국은 두 개의 장소가 나와야 됩니다.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으로 한 개만 있을 때는 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가령 제천 요구는 중국의 A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뭐 실제는 아니지만은 제천 여고라고 하는 지역이 나왔고 어, 중국이라는 A학교 지역이 나왔어요. 두 간의 어떤 관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계 정보라고 해요. 또는 한국과 미국 두 개의 지역이 나왔습니다. 2019년 수입과 수출의 그 액수, 교역액을 다 더해 봤더니 2,430억 달러이거든요. 그죠? 이 두 나라 국가 간의 이 수출의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관계 정보라고 합니다. 시간 정보는 우리 교재에서는 빠졌지만 시간 정보는 1960년에 어떤 특성과 1900 지금 뭐 2000이니까 2020년이랄까요? 2020년에 어떤 변화. 물론 공간 정보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속성 정보나 이런 것들, 관계 정보 이런 것들은 변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가령 인구 변화라든지 또는 제천여고가 가령 예전에는 남녀공학이었는데 어떻게 변했든지 그렇진 않지만 그런 어떤 것들 속성이나 관계 이런 것들은 변할 수 있는 정보 시간에 따른 어떤 비교 차이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제 시간 정보다라고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넘어가서 지리정보 수집 지난 시간에 한번 했으니까 간략하게 할게요. 직접 조사, 간접 조사, 원격 탐사가 있다.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보통 얘를 먼저 하고 얘를 나중에 하죠, 그죠? 나중에 이렇게 해요. 간접 조사는 보니까 한국지리에서 실내 조사라고서 배웠습니다. 조사를 나가기 전에 실내에서 하는 조사, 뭐 지도를 찾아본다든지 문헌, 통계 자료 같은 걸 찾아본다든지 또 인터넷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지리정보 수집 방법을 간접 조사라고 해요. 이것이 끝나면 이제 실제 보통 이렇게 나가겠죠, 그죠? 현장에 따라서 현장 조사, 야외 조사를 직접 조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 지역에 가서 직접 눈으로 관찰하고 측정하고 뭐 사진 촬영하고 전문가나 지역 주민과 만나서 면담이나 설문조사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원격 탐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접촉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 사진이나 항공기 사진이나 드론 사진이나 이런 어떤 동영상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따라서 지리정보 이를 수집하는 어떤 원격 탐사는 넓은 지역의 정보를 실시간 주기적으로 수집이 가능하다. 실시간으로 인공위성이 지금 지구를 찍고 있습니다. 실시간 주기적으로 가령 작년, 올해 또 내년 계속 촬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수집이 가능하다.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이런 위험한 지역에서 보통 원격 탐사를 많이 하게 돼요. 화산 폭발 지역이라든지 우리 8월 달에 태풍 자주 오게 되는데 태풍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또 열대림 아마존이나 뭐 콩고강 유역 또는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전과 후 뭐 사막화라든지 아프리카 남쪽에 크게 지금 사막화가 남쪽으로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데 사해지대라고 하죠, 그죠? 이런 어떤 사막화의 1960년, 70년, 80년, 90년 현재 이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죠. 그죠? 뭐 대형 산불천과 산불 후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원격 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해서 스타벅스에서 커피와 음료만 파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이거는 지금 맥이라고 돼 있죠, 그죠? M 다 맥. 여기 안 써져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캐나다에 있는 햄버거예요. 여기 지금 랍스터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랍스터. 그래서 이거는 랍스터 버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아라비아 지역 종교가 뭐죠? 이슬람교를 많이 믿고 있죠. 이슬람교 그죠? 고기로 돼지를 혐오스럽게 생각하니까는 돼지고기가 들어 있을까요? 안 들어 있을까요? 이런 안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인도네요, 그죠? 커리라고 나왔으니까는 인도에서 맥도날드가 현지화 전략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거는 뭐 캐나다, 이거는 아랍 지역,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지역들, 그다음에 여기는 라이스버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밥버거네 쌀이 막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니고 이거는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이런 지역들, 쌀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들의 어떤 버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역의 어떤 현지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맥도날드가 그런 상품을 만들고 있는 거죠. 스타벅스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각 지역에 있는 어떤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어떤 상품을 개발하고 만들면 아무래도 그 상품이 더욱더 잘 팔릴 수 있겠죠. 그죠? 여기는 지금 맥도날드 예를 들었는데 스타벅스도 마찬가지로 그러하다라고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면 선지를 보겠습니다. 원격 탐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이다. 원격 탐사를 통해서 수집한 정보이다. 맞을까요? 전 세계 약 29,700개. 원격 탐사보다는 뭐 어떤 것이 더 적절할까요? 간접조사 같은 게 좀, 간접조사. 어떤 문헌이나 이런 것들, 문헌, 뭐 통계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더 쉽겠죠. 그죠? 속성 정보에 해당된다. 예, 틀렸습니다. 니은 속성 정보가 아니라 무슨 정보이다? 공간 정보이다. 그래서 공간, 수리적 위치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유럽보다 아프리카로 많이 진출했다. 유럽보다 아프리카. 이것도 한번 지어볼까요? 아프리카에는 한 64개 정도, 64개 정도밖에 없어요. 아, 이거 왜 안 나오죠? 근데 유럽에는 지금 보니까 2378 정도 돼요. 유럽으로 더 훨씬 더 많이 진출했겠죠. 그죠? 매장 수를 보고서 알 수 있습니다. 장소 마케팅 전략에 해당된다. 전 시간에 장소 마케팅 전략은 뭐라 그랬어요? 그 장소 자체가, 그 장소 자체가 굉장히 어떤 매력적인 어떤 공간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떤 관광 산업에 어떤 이용될 수 있겠죠. 그죠? 가령 파리의 에펠탑이다.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서울의 서울 타워, 뭐 육산 빌딩, 뭐 롯데 타워,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어, 음, 매력적인 공간으로서 관광 상품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 이게 장소 마케팅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스타벅스가 하나의 장소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와는 관계가 크게 없다. 그다음 미음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다국적 기업의 현지화 전략이다. 맞죠, 그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매장을 만들어 지역화 특화 상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아까 맥도널드 얘기한 것처럼 아마 우리나라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각 지역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어떤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에 해당이 되겠네요.